안녕하십니까, 린치입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올리는데요. 지금 제가 퇴근 후에 정말 무리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 시장에서 약간의 변화가 보였기 때문이고요. 저는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근데 최근 이틀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TLT 미국 20년물 채권 ETF고요. QQQ 나스닥 100 인덱스 ETF 차트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차트를 한 번에 그려 놓은 상태고요. 지금 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TLT의 모습이고요. 아랫부분에 있는 모습이 주식시장, 그러니까 QQQ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최근 이틀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최근 이틀간 주식시장은 하락을 하는데 채권은 상승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또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안전자산인 장기 채권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다. 요 두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 연준 이사들이 계속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확신하는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20년물 장기 채권을 지금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권의 매수 속도를 조금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하지만 변수가 좀 있죠. 연준에서 금리를 더 올릴 때마다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그래서 한 번에 몰빵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를 좀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TLT 월봉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 최저점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2012년도 가격대고요. 지금 오른 가격조차도 14년 정도 가격대가 되겠네요. 지금 엄청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그리고 TMF 보시면 출시 이후 최저가를 찍고 살짝 반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조금 올랐는데도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가격입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반도체 기업이죠. 가이던스 변경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급감해서 향후 생산량을 감소시키겠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측치가 주당 순이익이 거의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자,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지금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월간 상승률이 1.3%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 소매 판매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와 타겟의 지금 어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두 기업 둘 다 이제 마트인데 왜 이렇게 기업마다 다르냐? 이거를 좀 뜯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 월마트는 사실 그렇게 좋은 마트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식료품을 주로 사러 가는 마트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지금 내놓은 이야기는
식료품 판매 비중이 좀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은 파는 물건의 양이 증가한 게 아니다. 하지만 매출이 상승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사실 타겟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마트인데 식료품 비중이 좀 작고, 대신 이 타겟이라는 마트는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렇게 좀 가격대가 조금 있는, 퀄리티가 좀 있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물건들이 많은 마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소비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타겟 매출이 안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어떤지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보는데,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고요. 그 다음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는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역대급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 11월 지표, 소비 지표가 10월 달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런 할인 행사를 해야 되니까 파트타임 고용이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에 약간의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벤트가 합쳐지면은 12월 FOMC 결과에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텍사스 프리포트 LNG 수출 터미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가동 중단이 연장이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수출해야 될 천연가스가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 지금 물량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게 만약 12월 내에 재가동이 되면은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행히 미국과 유럽의 지금 기온은 평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 쪽에 지금 차가운 공기가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 유럽 같은 경우도 동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조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남하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서쪽으로 더 냉기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수요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달 코어 CPI 하락을 좀 크게 불러일으켰던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10월달 움직임 보시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11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11월달 코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좀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 상승이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아니니까 뭐 안심할 수 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이제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피복 가능성 뭐 이런 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 CPI가 7.7% 나오면서 피봇해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가당치 않은 소리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기준금리가 PC보다 높을 때 피벗을 하고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초과할 때 피벗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지금 기준을 미달하고 있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 피봇 가능성 없다 이겁니다. 그냥 속도 조절인 거죠. 속도 조절.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어떤 걸 더 우선시 하는지도 좀 봐야겠죠. 실업률에 초점을 둬서 금리 인하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초과하는데도 PC 물가지수 보고 기준금리를 더 올리느냐, 아니면 계속 끌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연준에서 실업률 목표가 지금 4.4%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금리 6% 이상으로 올려야 된 인플레이션 잡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뇌피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기준금리 6%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전 재무부 장관이 레리 서머스입니다. 듣보잡이 그냥 던지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일단 전 재무부 장관이고요. 하버드 총장을 지낸 적이 있고 지금도 하버드의 교수로 있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수료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경제학 교수시고요. 어머니도 와튼스쿨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와튼스쿨의 교수라고 하는데, 이 와튼스쿨이 도대체 어떤 학교냐? 엄청난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워렌 버핏이 이 학교 출신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그리고 피터 린치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도 이 학교 출신이고요. 구글 CEO죠, 순다. 이분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낸 학교의 교수로 있는 분이 이 레리 서머스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리고 삼촌과 외삼촌 두 분 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집안입니다. 진짜 정말 미친 스펙의 집안이에요. 가족들 어렸을 때부터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경제 이야기 했겠죠. 모여가지고. 맨날 듣는 게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버드 총장까지 하고, 어, 교수까지 하고, 장관까지 한 거겠죠. 그냥 듣보잡이 뇌피셜로 무작정 그냥 마구 내던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실업률이 아직 낮은 상태죠. 3.7%입니다. 아직 유의미한 실업률 상승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PC 물가 상승률이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으로서는요. 이 과정에서 실업률이 4.4% 가까이 다가간다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연준이 자연 실업률이 초과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 필요 없고 모르겠고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이제는 아마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연 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이 떨어졌다가 자연 실업률 가까이 다가가면 여지없이 100%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었다.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자,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건데 연준은 아직 긴축을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CME 그룹에서 내놓는 페드 와치 2를 보시면 2023년 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희망 회로를 돌려서 2023년 말이라는 거죠. 희망 회로를 돌린 게 이 수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업률과 실업자 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30만 6천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고작 0.2%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지표를 가지고 단순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보고 있는 자연 실업률인 4.4%까지 오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실업자가 생기느냐? 105만 명입니다. 자연 실업률인 4.4%에 도달하면 105만 명의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지금까지 제대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죠. 항상 과도하게 긴축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역대 경기 침체장이고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최소 6%입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실업률이 최소 6%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나왔던 적도 있죠. 지금 10%뭐 이렇게 나오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희망 회로를 돌려서 6% 실업률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업자가 330만 명입니다. 이 정도 수의 실업자가 발생을 한다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엄청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좀비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투자 리서치 회사인 뉴 컨스트럭츠라는 회사의 CEO인 데이비드 트레이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미국 시장에 약 300개 정도의 상장이 되어 있는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 라고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충격적이죠. 300개의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연준이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 10%입니다. 좀비 기업의 비율이 10%였습니다. 근데 도이치뱅크가 2021년 4월 달에 연구를 했는데 2020년 그때 당시 좀비 기업의 비율이 25%랍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 결과가 있는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좀비 기업의 비율이 6%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좀비 기업에 대한 이런 분석을 굉장히 잘한 걸로 유명한 분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트레이너라는 분이. 지금 보시면은 와, 25% 지금 미국 주식 4분의 1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제가 좀 암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달러의 버블 상황입니다. 모든 좀비 기업들을 연준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지금 다 파산을 막아 놓은 상태인 거죠.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어닝이 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면 좀비 기업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이힐드 채권 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17%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15%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준 피복 가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아무리 이자를 지금 15%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좀비 기업에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금이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8월 상승장에서 단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꾸준히 다시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지금도 똑같은 재료죠. 피벗 가능성. 하지만 연준은 피봇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좀비 기업들로 들어가는 유동성이 더 틀어막힌다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꿈도 희망도 없는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너가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는 거에 자신이 있으면 이런 3배짜리 레버리지 ETF에 왜 풀매수 안 하냐.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사실은. 확신이 서면은 행동으로 옮겨야겠죠. 네, 고민 중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이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제가 공매도 포지션을 잡지 않은 이유는 연말까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피눈물 나는 걸로 제가 돈을 번다라는 게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주식 정말 이대로 망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 주식 시장은 항상 그런 역경들을 다 이겨내고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게 지금의 결과이고요. 지금의 이런 위기도 극복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지금 보시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경기 침체가 와 있는 와중에 다시 상승을 합니다. 실제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약간의 갭이 있죠. 주식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간에 반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1970년대, 80년대 주가 차트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을 보시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주식시장이 그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90년대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하한 이후에 어, 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리먼 브라더스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연준은 과도하게 긴축을 할 거고 실업률이 치솟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연준도 금리를 인하를 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많이 돼서 시장이 힘을 잃고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들이 증시를 반등시킬 겁니다. 이제 그게 저희가 되어야겠죠.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이때 또 크게 회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업로드를 자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업이 있는 상황이라 업데이트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큰 변화가 보인다 그러면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